토지 개발에 돈 되는 정보만 팩트 있게 알려드립니다.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도환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차이점 3가지 모르시면 개발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앞전에도 임야 관련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 드린 게 있는데, 제가 간혹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전화를 받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해 가지고 향후에 개발 후에 잘 되는 모습, 그런 부분만 이제 상상을 하셔가지고 개발을 하시다가 중도에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전화를 받지만, 사실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이미 이제 공사도 시작되고 개발도 되기 때문에 허가도 받은 상태여가지고 어떻게 제가 다른 도움을 못 드려가지고 되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야의 가장 기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핵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전에 이 영상을 제일 먼저 공유해 주신 5분께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에 공유하시고 문자를 주시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야 같은 경우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임야가 보전이냐 준보전산이냐 확인하시려면 우리가 먼저 이제 인터넷 사이트 토지이음, 인터넷 사이트 토지이음에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보시면 사이트 여러분들의 지번을 검색하시면 용도지역, 그리고 지목, 공시지가, 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촉구역, 저촉구역이라는 거는 이제 때에 따라서는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렇게 이제 보호를 위해서 개발을 못하도록 한 구역이 있습니다. 이런까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자연녹지 지역이라든가 계획관리 지역이랬나 이런 게 이제 용도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이다,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데 또 이제 토지임에 보시면 보전산지다, 보전산지고 갈로치고 임업용 산지 혹은 공인용 산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토지에 대해서 보전이냐 준보전이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한번 꼭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이제 블로그를 여러 가지 검색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시나리오보다 더 좋은 내용들이 있는가 검색을 하는데 항상 이제 보면은 관련 법, 우리가 이제 법 자체에 보면 이제 산지관리법이라든가 농지법이라든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이런 법률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복사해서 붙여내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장황하게 길기 때문에, 또 그냥 단순하게 이렇습니다 하고 땡땡땡 공유중개사, 땡땡땡 시행사, 땡땡땡 토목공사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도 제대로 이렇게 확실한 팩트를 못 잡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으뜸 토목설계 검색하시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고 실무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블로그와는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번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산지관리법에서 꼭 알아야 되는 핵심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임야 개발하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가장 먼저 서류를 볼 때 이 3가지를 보는데, 그 3가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표고 분석도, 평균 경사도, 산림 조사서입니다. 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우측 상단에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 영상을 계속 보시면 임야 개발의 어떤 공무원하고 최소한 협의할 수 있는 기본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3가지를 지금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링크를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이 3가지는 저희가 설계도서를 산지과에 접수를 하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이 3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가 산지관리법에 저촉이 된다면 나머지 서류는 안 봐도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에 가장 먼저 보는 게 이 3가지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평균 경사도는 여러분들께서 보통 스키장이나 이런 거 예외 조항은 빼고 일반적으로 25도 이하야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는 여러분들께 좀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 다드림을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의 임야 지번을 검색하시면 계략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계략입니다. 제가 이제 다드림이 처음에 사이트 오픈하고 나서는 저도 참 좋았던 게 검색만 하면 계략은 몇 동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일반인들께서
뭐 24도, 23도인데 이걸 규정화를 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25도 미만인데 다드림에서 보니까 25도 미만인데 이렇게 개발됩니까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평균 경사도는 다드림에서 확정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토목설계 사무소가 지형도가 있습니다. 그 지형도의 프로그램으로 그 지형도에 이렇게 지형을 확인해가지고 경사도를 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저희 같은 토목설계 사무소에서 이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뭐 찍어야지 이게 인정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걸 광고하고 거기서 나오면 다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고요. 그 토목공사의 모든 것이라 해서 제가 또 영상을 한번 링크 걸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가 하면, 단순히 보전이냐 준보전이냐 이것만 알 게 아니라 허가사항은 사실 용역사무실에서 다 이제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알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도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좀 공사비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하는 거는 좀 재척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공사 구조물, 토목 구조물을 좀 바꾸고 싶다, 이 공사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좀 바꾸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도 판단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용역 사무실이 무조건 했다고 해서 다 정답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린 차원에서 제가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토목공사에서 토목 설계에서 어떻게 구조물을 반영하냐에 따라서 그 공사비, 쉽게 말하면 토목에 대한 총괄 공사비죠. 총괄 공사비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추가로 제 영상도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사항이 세 번째가 우리 진출입 도로 관계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임야뿐만 아니라 농지에서도 진출입 도로 폭에 대한 관계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요거는 제일 마지막 세 번째 항목에서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게 첫 번째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산지 구분인데, 이 산지 구분이라 하는 건 행위 제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보전이냐 준보전에 따라서 행위 제한이 틀린데, 그 행위 제한을 먼저 확인하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에 부합하는 건축 행위냐, 이걸 가장 먼저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농림 지역에 공익용이냐 임업용이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가 이제 농림 지역이라 해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행위 제한이 쭉 있습니다. 그 행위 제한에도 그 부합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우리 임업용 산지다 라고 한다면 또 산지관리법에서 임업용 산지에 부합하는 시설이 돼야 됩니다. 뭐 기타 나머지는 또 중요한 포인트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가장 첫 번째로 필터링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께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전 산지 같은 경우는 그 공인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구분이 됩니다. 보전 산지는. 그리고 이 보전 산지 같은 경우는, 공인용 산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공익, 우리가 이제 국방, 군사, 사방, 하천, 제방, 도로, 철도, 공인용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만 우리 공인용 산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매매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뷰만 좋다, 도로와의 관계가 좋다 라고 해서 매매를 하셨는데 이 공인용 산지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임업용 산지가 있는데, 임업용 산지 같은 경우 이제 큰 틀에서 좀 말씀드리면, 임도, 작업로, 임산물 생산시설, 가공시설, 수목원, 농립원, 농업인주택, 버섯 재배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있는데 기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는 시설들만 좀 말씀을 드렸고, 이 공인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의 어떤 개념과 그 다음에 행위 제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다고 하시면 우리가 법제처 검색 산지관리법을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전 산지 외, 이 보전 산지 외 산지가 이제 준보전 산지입니다. 이 준보전 산지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용도 지역, 뭐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 지역이냐 또 자연녹지 지역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도 부합을 해야 되지만, 이 산지관리법 준보전 산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표고나 경사, 산림 이런 거, 도로 관계 이런 게 모두 충족이 돼야지만 그 허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포인트를 왜 강조하는가 하면,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뭐 보전 산지, 임업용 산지다, 아니면 준보전 산지에 도로는 접해 있다, 경사도는 뭐 20도 미만 될 것 같은데, 요 한 3-4가지 정도만 판단하셔가지고 매매를 한다든가 개발을 예정하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두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두 번째 포인트에 중요한 거는, 보전과 준보전도 중요하지만 용도 지역에서 행위 제한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용도 지역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이 길게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정리가 좀 쉽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 번째였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도로 관계입니다. 도로 관계인데,
실제로 이제 보전산지냐 중보전산지냐 이렇게 떠나서 모든 임야 또 그리고 농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은 우리가 이제 허가 면적에 따라서 뭐 4m, 6m, 8m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이제 개발행위 허가 지침입니다. 우리 토목의 개발행위 허가라고 봤죠. 개발행위 허가 지침의 허가 면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000제곱미터 미만은 4m 이상은 돼야 되고 5,000m 이상 되면 6m, 8m 이 개발행위 허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 보전산지나 중보전산지에 따라서도 그걸 여부를 떠나서 이 면적에 따라서 무조건 이 기준을 충족을 도로 기준은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전산지 중에서 공인형 산지는 지목상 도로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 공인형 산지에는 뭐 개발이 안 된다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인형 산지에도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산림청에서 시행한 숲속 야영장이나 숲 경영 체험 같은 경우는 공인형 산지에도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을 봐야 되겠지만 첫 번째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반드시 우리 공인형 산지는 지목상, 지목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도로도 있고 임야도 있고 하천도 있고 농지도 있죠. 전답 있죠. 이런 게 이제 지목상이 무조건 도로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공인형 산지 건축시설에 따른 진출림도 개설 제한은 절성토 비탈면 제외한 유연너비가 4m 이하, 50m 이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부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도로와 부지 사이에 진출입 개설 도로를 해야 되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효폭이라는 건 이제 평탄한 유효폭의 4m 이상, 길이가 그 50m 이하가 보전산지의 기준인데, 그 중보전산지는 60이죠. 근데 이제 보통은 용역사무실에서 토목설계사무실에서 설계 계획을 할 때 진출입 도로 따로, 부지 따로 안 하죠. 그냥 부지에 도로하고 부지가 있으면 하나에 묶어가지고 그 부지 내에 그냥 내부 도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따로 뭐 유연업이 50m, 4m에 50m, 60m 저쪽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개발하고 있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50m라는 건 부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도로로 지목상 도로를 개설할 때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꼭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산지관리법에 대해서 중요한 도로 관계가, 제가 한 가지만 뒤에 내용 말씀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 도로정비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 공고된 후 준공검사 완료 및 사용 개시 도로 하천에 쭉 나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도로가 이제 우리가 그 산지관리법에서 도로라고 기준을 하는데,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보시면 그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의 적용 범위와 사업별 규모 세부 기준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디 고시된 도로 이런 걸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도로라고 인정하는데, 중보전 산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양호해요. 근데 보전 산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다 이제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많이 이게 공무원하고 이렇게 실랑이를 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실랑이보다도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좀 지양을 하려고 그러고, 또 토목설계 사무실이나 사업주들은 웬만하면 또 이제 하려고 이렇게 접촉을 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산지 세부 기준에 도로 기준에 따라서 이게 고시된 도로인가 아니면 이제 뭐 도로법에 의해서 고시든 뭐 농어촌법에 대해서 고시든 이 도로가 기준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시된 내용을 보고 이게 도로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가장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을 꼭 잡으시라고 가장 중요한 보전산지와 중보전산지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먼저 개발이 된다고 해서 개발되고 또 진행되면서 저한테 전화 주시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거는 판단했을 때 좀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든다고 생각하면 사전 연락을 좀 주세요. 항상 진행된 상황에서 전화를 주시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개발에 대한 건 영상은 제 걸 참조를 꼭 하시면 돈을 좀 벌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대한민국 경기가 정말 많이 안 좋습니다. 예전에 IMF보다 지금 더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간은 갑니다. 시간은 가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돈하고 너무 이렇게 쪼이는 삶 살지 마시고 좀 여유가 있고, 또 가족들과 그래도 밥 한 끼 먹으면서 오손도손 즐거운 얘기 하실 수 있도록
제 마음에 힐링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꽃을 하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보니까 이 꽃이 예쁜 이 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꽃을 보시면서 힐링을 하시고 다음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꽃이 이쁘네.